예, 시작했나요? 자, 두 번째 작품 어떤 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비상은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있는 것 작품이에요. 비공식적으로는 이 어떤 비상을 쓰신 분이 수정을 하면서 자꾸 보내줬어요 저한테. 이런 건 어떨까요? 저런 건 어떨까요? 제가 다 고쳐주지 않으니까 여러 번 보내서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세 번이고 초고하고 수정작하고 또 오늘 이거 신작하고 이령님도 이걸 같이 읽으셨어요. 이령님도 아마 공식적으로 세 번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령님이 여기 뒤에 얘기하지만 이 작품을 잘 아시니까 지금 작품 감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시고 다른 거 같으면 뭐 인물은 보고 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자, 어떤 비상은 글이 세련되었다 그러죠. 많은 퇴고를 거친 것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설로 재구성하는 점이 놀랍다. 1인칭 시점하고 전시적 작가 시점이 교차하죠. 1인칭 시점은 곰솔나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작가가 아닙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심리까지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는 형식이하고 미정이하고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이령님이 해놓은 해놓은 발제문에는 특별히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게 없어요. 아마 너무 잘 아는 작품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 윤병호님도 작년에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작품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있죠. 작년 수업에서 본 소설이라 익숙했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런지 처음 읽을 때보다 긴장감이 떨어졌다. 근데 글은 세련되고 매끄러워졌다. 작년보다 훨씬 매끄러워졌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작가의 노력이 보인다. 그래서 형식이가 곰소를 죽이려는 걸 너무 앞에서 알려주어서 긴장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수정을 하면서 그래도 그때 같이 토론에 참여했던 수강자들의 여러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이걸 찾은 거거든요.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요. 앞부분에 그 대목은. 다만 이 나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문장하고 한행 비워야죠. 한행 비우고 그 다음에 서술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만 고치면 다른 건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럼에도 우리 윤명호님이 나름대로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놨어요. 그거는 각자 참고하도록 하세요. 윤명호님의 시선이니까 고맙죠. 윤명호님 이런 시선이 이렇게 직접 작품 문장까지 다 써가지고 제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저기 윤명호님이 올려놓은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또 다른 것도 좋은 자료도 올려놓으셨잖아요. 혼자 보기 아깝다고. 고맙습니다. 제가 대표로 인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유진님 감상 볼까요? 실제 일어난 사건에 상상력을 발휘한 내용으로 매끄럽게 잘 쓴 글이다. 나무의 시점과 형식의 시점, 시작과 중간의 기사 내용이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이 작품의 어떤 핵심 줄거리는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는 거. 뭐 지금 어떤 분은 신문에서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수령이 250년 됐다면서요? 250년 된 나무면은 뭐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이제 귀한 대접을 받으려면은 천연 기념물 뭐 이렇게 되겠지만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그 어느 지역에 보호수라고 그래요. 보호수. 수가 이제 나무 숫자를 써서
보호를 해야 될 나무 이래가지고 수령이 보통 300년에서 5, 600년 된 나무들 많습니다. 전국에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그루 있는데 그런 거 가서 보면은 이렇게 가서 그 나무를 딱 보면 그 자체가 벌써 250년 뭐 몇백 년 된 나무들은 벌써 다르죠. 그런 나무들을 이제 어떤 보호수로 지정된 거는 그냥 큰 조치가 내려지질 않는데 여기서처럼 문화재로 지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이게 아마 나무의 생김이라든가 그 나무의 어떤 종 이게 조금 좀 희귀한 그런 것이 그 경우일 때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그 나무를 중심으로 뭐 몇 킬로 이내에 건축이 제한됩니다. 그 후에 그 테두리 바깥에 있는 땅들은 집들이나 땅들은 값이 오릅니다. 이게 참 비하죠. 몇 킬로 안에 있는 그 땅들은 재건축을 못해요. 대신에 그거 벗어난 데선 땅값이 올라가요. 이게 참 복불복이라고 그래야 되나?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저기는 땅값이 오르는데 여기는 아예 집 손도 못 대게 해요. 재개발을 못 하게 해요. 뭐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글 속에 나오는 형식이처럼 울분을 토할 수도 있죠. 저놈 때문이야. 저놈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게 취소가 되면은 또 다 풀릴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그 나무 때문에 겪는 그 사람들의 갈등,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번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저는 텔레비전에서 한번 뉴스로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또 국물을 투입해가지고 나무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천연기념물 보호를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그걸 다시 뭐 이렇게 그 시멘트죠? 시멘트하고 뭐 이렇게 다른 거기에 나무를 복원할 적에 쓰는 흙이 있어요. 그게 어떤 특수한 흙이 있는데 그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 형체를 제대로 보호를 잘 해가지고 천연기념물 지정된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 작품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은 1인칭 시점하고 전시적 작가 시점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지만 1인 시점으로 쓰인 부분은 곰솔, 즉 나무의 입장이에요. 나무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가 여지껏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까지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거기 뭐 어린아이들, 노인들 이렇게 찾아오는 거 구경하려고 그 다음에 사진기 들고 이렇게 찾아왔던 형식이하고 미정이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나무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러고 나서 안 나와요. 나무의 시선이. 그래서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 가서 나무의 시선이 또 한 번 나오면 어떨까. 그리고 누구지? 미정이하고 형식이하고 전시회에서만 이렇게 하고서는 다시 또 뭐 가는데 공항에 나가고 뭐 이럴 게 아니라 다시 이 곰솔나무 앞에 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누구야 저기 곰솔의 입장에서 1인칭 서술이 다시 한번 나오는 그럼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한번 나와서 그냥 끝나고 그냥 전시적 작가 시점으로 쭉 이어지니까 그게 좀 저는 조금 좀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 제목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금 아주 제목을 멋지게 해석했어요. 곰솔이 학이 되고 싶었던 그 새들이 와서 앉고 뭐 새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전해주고 뭐 소식 전해주고 뭐
미정이의 새로운 시작, 그죠? 미정이의 새로운 시작. 사진을 본 형식의 밝은 미래. 형식이도 자기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어떤 비상. 제목으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제목은 괜찮아요. 어떤 비상. 그 소설 보면은 어떤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런 거 많아요. 그 뭐 어떤이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나는 안 쓸래. 아니 그거 안 그래도 돼요. 그래서 어떤 비상이라는 제목을 또 쓰면 별로 안 좋겠지만 어떤 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꼭 그 뭐 피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인영님은 아주 간단해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다 괜찮습니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 작품은 예, 잘 쓴 작품. 그다음에 송수영님 아주 재밌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단락은 통째로 빼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왜? 뒷부분과 내용이 겹치고 전개가 예상되는 단점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첫 단락은 그냥 지극히 사실적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이 작품은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사실만 기록한 거, 사실만 기록한 그 신문 기사 비슷한 그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곰솔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형식과 미정의 이야기. 형식의 그 독극물 투입하는 내용, 그다음에 형식이 도망가고, 그다음에 다시 미정이를 만나고 여러 얘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 제일 앞부분에 나온 게 이게 그야말로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사실만 전해주는 거죠. 거기에 작가 관찰자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신문 기사 읽는 것 같아요. 오늘 기법의 일종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굳이 뺄 필요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다 그냥 그 어떤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앞에서 읽으니까 뭐 뒤에 결말이 다 보인다. 앞에 읽으니까 아 이거 독극물을 누가 주입했구나. 형식이가 뭐 이러니까 아 얘가 독극물 주입했구나 라고 추정이 가능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이제 마지막 얘기는 거기 안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 건가, 미정이하고 결국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앞에 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뒷부분이 약화되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실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신빙성을 갖게 돼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거는 어떤 걸 소재로 했다고 또 밝혀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이 나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문장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문기사 투의 이런 사실 접수한 거는 이 작품은 진짜 모양이구나 이렇게 돼요. 오히려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줘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저 소설 속에 일기라든가 편지라든가 주로 이제 일기하고 편지죠. 일기나 편지를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기나 편지를 인용하면은 어떤 걸 줄 수가 있냐면은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일기를 공개한다거나 편지를 공개하는 거는 이게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의 어떤 그 서술하는 기법 중에 일기하고 편지 인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때로는 시도 인용하잖아요. 시, 그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기법은 좀 쓰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곰솔과 형식의 시점 교차가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도움이 되죠. 오탈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문장력과 리듬이 느껴지는 문체도 인상된다. 문장 좋죠. 문장 좋습니다. 범행을 앞두고 안절부절하는 형식의 심리를 묘사한 부분이 일품이다. 독극물 주입 후 곰솔의 고통이 더 나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있을 거예요. 독극물을 주입하고 나서 이 곰솔이 어떤 통증을 느끼고 그리고 그 점점 의식이 이제 꺼져가면서 어떤 고통을 느꼈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기 저 써놓으셨듯이 배신감이겠죠. 인간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
천연을 기념물로 지정한다고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뭐 극성을 또 저게 언제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독극물 주입해가지고 배신감. 그다음에 범행 후에 형식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걸 뭐 구체적으로 다 쓸 필요는 없어요. 한두 문장이면 되고 나중에 형식이 어떤 고백 몇 마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서미숙님 아주 좋은 얘기 많이 써놨어요. 핵심적인 건 그거죠. 서미숙님 저 감상의 핵심 이번 주로 그냥 패스하려고 그랬는데 과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떤 비상은 하지 말아야지. 저 앞에 선과정 그것만 하고 어떤 비상은 패스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2페이지만 읽어봐야지 시작했지만 단숨에 다 읽고 말았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읽으면서 조금 읽다가 그냥 그 어떤 비상이라는 작품에 빠져버린 거예요. 끝까지 다 읽은 거죠.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그래도 한마디 써야지 그러고 지금 쓴 거예요.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떤 비상? 좋은 작품입니다. 빈틈없이 시작과 끝이 딱 맞게 떨어진 한 편의 완성된 글이다. 좋게 평하셨어요. 군더더기 없는 묘사와 편안함을 주는 문체.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과 곰솔의 1인칭 주인공 시점. 자세하고 세밀한 묘사와 각 인물들이 갖는 심경들이 잘 드러나 있다. 그렇죠? 곰솔이 정신을 잃다 깨어난 후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서 좋았다. 앞에 분은 그 부분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데 여기 서미숙님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 그다음에 아쉬운 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형식이 계획이 결국 실패인 건데 형식이 처한 생활이 어떤지 감을 잡을 수 없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추정은 할 수가 있어요. 형식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형식이가 꼭 이 곰솔에게 약물을 투입해서 죽일 필요가 있었느냐?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형식이 자기 자신이 얻을 이득은 무엇이었는가? 그게 모르겠죠. 그게 잘 안 나와요. 그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암시적인 내용을 나는 찾지 못했다. 그렇죠. 서미숙님은 이거 맞는 말입니다. 실패로 삶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던 형식이 어떤 비상이라고 하는 저 미정이의 사진 작품이죠. 네. 작품을 마주하고부터 새로운 꿈을 꾼다로 나름 해석하고 말았다. 아까 얘기했죠. 곰솔의 비상. 곰솔이 지금 학처럼 이렇게 날고 싶은 곰솔의 어떤 희망. 그 다음에 미정이의 사진 작품. 그 다음에 형식이의 어떤 새로운 미래. 이걸 다 이렇게 합쳐진 그런 의미를 합한 것이 어떤 비상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비상 그러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오해할까봐 한자로 괄호 열고 한자로 써서 저기 소설 제목 쓰실 적에 이거 이 말을 쓸 적에 이거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는 한자로 써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 한글 전용 시대지만 예술 작품 속에 이렇게 한자로 정확하게 뜻을 밝혀주는 것도 그거 탓할 게 못도 안 돼요. 한글 전용 시대에 왜 한자를 쓰냐? 그게 아닙니다. 가로 열고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뭐다. 이거는 작가로서 밝혀줄 의무라고 그러긴 좀 뭐하고 독자에 대한 예의라고 그럴까? 네. 왜 내가 이 단어를 어떤 의도로 썼다 이런 게 있으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우리말이 뭐 후민적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저기 한자로 쓸 적에 우리말로는 우리가 발음하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천 그러면 천 일천천이 있죠? 백천만 할 때 천 하늘천도 있잖아요. 샘천도 있어요. 샘을 갖다 놔도 천이라고 해요. 개천을 갖다 놔도 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가 또 순수하게 쓰는 천이라는 말 있잖아요. 면, 보자기, 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이라고 그랬을 때 그 천이 여러 개의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제목에 만약에 나오면은 한자로 이렇게 어떤 비상 썼듯이 이렇게 한자로 써주면은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뜻을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신 한자로 막 제목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신데 글쎄, 꼭 뭐라 그러긴 뭐한데 어차피 한자도 우리말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글 전역을 주장하지만 한자도 우리말인데 한자어도 한국어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때는 한자만 쓰신 분들 보면 그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뭐 또 그런 얘기가 나왔지? 네. 그래서 어떤 비상 작품을 마주하고 새로운 꿈을 꾼다로 나름대로 해석했다는데 그런 해석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날아가는 거니까 지상에서 하늘로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는 것. 비상의 상자가 윗상자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서미숙님이 이렇게 나름 해석했다는 게 맞는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김상무님이 볼까요? 아 이렇게도 단편을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요. 이거 뭐냐? 결국 각주에 있는 말대로 어디선가 읽은 신문 기사가 떠올랐는데, 이런 실제 사건을 여기 보세요. 이 김상범님이 한 말이에요. 곰솔나무는 실제 사건이지만 형식과 미정의 이야기는 작가의 상상력일 텐데 잘 풀어내서 구성에서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그렇죠. 형식과 미정이 아직 범인 안 잡혔어요. 그거 이게 좀 이 사건 범인 아직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은 범인을 형식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미정이라는 여자를 등장시켜서 형식이나 미정이나 다 그 마을에서 그 나무를 보며 자란 젊은이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둘이 묘한 그런 어떤 이성관계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이 글을 쓰신 분 작가의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김상범님은 그 작가의 상상력이 이 곰솔의 어떤 팩트, 곰솔의 그 팩트하고 이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형식과 미정이가 잘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하신 거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는 이 작품을 처음에 초고를 딱 읽었을 적에 그 초고의 문장들이나 뭐 구성 이런 거는 조금 좀 어색했지만 딱 읽고 나서 이거는 수정하면은 고치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뭐 옆에서 다른 수강생들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써봐라 윤문해가지고 또 보내주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고치다 보니까 지금은 문장은 아주 좋죠. 문장 왜 그러냐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보다 제가 뭐라고 몇 마디 했는데 그 몇 마디를 듣고 나름대로 혼자서 고민하고 자기 작품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다시 고쳐 쓰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걸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그 깨우쳐 나가는 거 제가 이병렬이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본인이 깨우친 거지. 우리 흔히 그 서구에 그 장인 마이스터 교육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무협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산속에 그 도인을 찾아가가지고 무술을 배우려고 제일 처음 무음을 가르쳐요. 차렷 자세, 칼 잡는 거 이거 가르쳐? 아니에요. 가서 마당 쓰는 거부터 해라고 해요. 마당 쓸면서 집안일 허드렛 일 하면서 그런 일 하면서 뭐예요? 무술을 배우기 위한 수련부터 하는 거죠. 그럼 예를 공장의 마이스터 장인이 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뭐 가르쳐요? 망치질하고 뭐 이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청소부터 하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경지에 오르고
드디어 내가 망치를 쥐었다. 드디어 내가 칼을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참고 견뎠을 적에 검객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참고 견뎠을 적에 결국엔 망치를 잡고 장인이 되는 거죠. 누가 가르치겠어요? 도인하고 진짜 장인은 문화생한테 가르치질 않아요. 방향만 제시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국 그걸 깨치는 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무슨 얘기나 또 얘기하지? 이 글을 쓰신 분도 문장이 참 좋잖아요. 그 문장 이병렬이 다듬어 줬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자꾸 저만 지적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특히 우리 이령님 막 그냥 단어까지 막 이렇게 다 지적을 하고 아주 꼼꼼하게 읽고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이령님이 그거 보고 더 자꾸 고친 거예요. 이렇게도 수정해보고 저렇게도 수정해보고. 전에 그랬잖아요. 단편 소설을 초고를 냈어. 그런데 거기서 단어하고 문장 하나가 바뀌어. 그걸 바꿔야 된단 말이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단어 문장을 바꾸는 순간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시 읽어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또 바뀌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쓴 소설, 단편 소설을 거짓말 못해서 100번을 읽게 돼요. 한 편을 딱 수정 완료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읽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느끼는 거야.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좀 이상하구나. 그러면서 그런 걸 수정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느껴서 문장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부드럽잖아요, 문장이. 이제 저 참 좋은 얘기했어요. 아, 이렇게도 단편을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 사실은 김상범님이 쓰신 것도 팩트에다가 나름대로 조금 보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곰솔나무, 이제 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모든 소설은 팩트를 중심으로 하고 그 팩트에다가 작가의 상상력이 보태져서 그게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한 편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도 단편을 쓸 수 있구나.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대훈님, 어떤 비상 제목과 주제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감이 잡히지 않으시면 우리 감상문, 다른 분들 감상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나무와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은 상상력이 돋보인다. 그렇죠? 곰솔의 입장에서 1인 시점으로 얘기할 적에 이야기 주고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크게 그렇게 지적을 할 만한, 지금 현재 수준에서 크게 지적할 만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눈에 띄지가 않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꼭 독극물을 투입해가지고 죽여야만 했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 얻는 게 뭐냐,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아, 이 자식 욕심이 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나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는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표하고 그 다음부터 국립산림과학원과 문화재청에서 공동으로 파견된 전문가들이 정밀조사에 의해 전주 삼천동 곰솔나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다라고 한 거, 이런 사망 진단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신문 기사처럼 써놨잖아요. 그런 거 하고 한행이 피어져야 된다. 이 나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무 죽어가신다는 거기 이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죠. 전문가들이 하는 말. 이렇게. 지금 많은 수강생들이 이 어떤 비상을 읽고 참 잘 쓴 작품이다, 문장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노력을 한 거죠. 여러 번 고쳐 쓰고 또 다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제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제가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엄마의 눈꽃. 엄마의 꽃눈입니다. 엄마의 꽃눈. 우리 이순자님이 저 발제를 맡게 됐어요. 이순자님 지금 컴퓨터 고쳤는지 모르겠어. 이순자님은 포지장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때까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자님 굉장히 열정은 강해요. 그놈의 컴퓨터가 자꾸 말썽을 부려가지고. 그 다음에 운명의 그림자는 이유진님이 맡게 됐습니다. 다음 주 이순자님, 이유진님 일요일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공부 좀 하죠. 그래서 12월 2일입니다. 반팔 입고 여러분들 만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세타를 입었어요. 춥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고 여러분들은 얼굴이나 한번 볼 수 있을래나 그랬더니 보지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좀 아쉽죠?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고 봅시다. 12월 9일까지 강의 끝나고 어떻게 진행될지. 그래서 빨리 코로나 물러나고 같이 밝게 웃으면서 얼굴 마주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주 저 작품 더 하실 거예요. 엄마의 꽃눈 이순자님 발제, 운명의 그림자 이유진님 발제. 그 다음 거 12월 9일에는 자가격리 이인영님 발제, 합장 한정민님 발제. 한정민이 지금 뭐 좀 일 때문에 지금 감상문 이거 제대로 올려주지 못하는데 발제는 아마 하실 거예요. 발제는 맡아서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같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